실험 시작 후 1시간 87.6도에 육박한 자동차 표면 온도. 아니 설마 넘버원씨 그걸 구우려는 야, 건가요? 이거 힌트다, 진짜. 아주 높은 온도에서 겨우 익는 삼겹살이 과연 흉내 내면 구워질까요? 안 되겠지요. 예. 자동차 위에 올려놓은 삼겹살. 자세히 보니 밑부분이 조금씩 구워지고 있는 듯한데 훈제인데요, 훈제. 아 정말로 한쪽 면이 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 이거. 심지어 지글지글 기름까지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뜨거운 검정색 자동차의 85도를 웃도는 온도는 정수기의 뜨거운 물의 온도와 같은 정도로 피부에 닿을 경우 1도 이상의 접촉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피부가 얇고 연약해 80도 이상의 검은색 자동차에 1, 2초만 직접 닿아도 물집이 잡히는 2도 이상의 화상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뜨거운 표면의 자동차는 그 뜨거움이 내부로 전달되어 밀폐된 내부 온도 역시 높기 마련인데 땡볕 아래 차 내부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은 핸들로 그 온도는 65.2도. 실제로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뜨거워진 핸들에 놀란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핸들 다음으로는 햇빛을 그대로 받는 대시보드가 가장 높은데 그 온도는 58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내부 역시 밀폐시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가는데 실제로 자동차 내부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에 날달걀을 두고 (30분) 후에 확인해봤습니다. 아, 이거 또 궁금하네요. 과연 달걀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요식업이 또 탄생하겠는데요. 놀랍게도 30분 만에 달걀 겉표면이 살짝 익어 있었는데 이런 차 내부의 높은 온도는 화상뿐만 아니라 호흡 질환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종종 한여름에 잠든 아이를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잠시 두고 돌아왔을 때 아이가 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차 안의 높은 온도로 인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뜨거워진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한낮에 주차된 차에 손을 대거나 자동차 근처에서 놀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주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검정색 차를 가진 분들은 가급적 지하나 그늘에 주차하십시오. 주차 시 내부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창문을 1, 2cm 정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달구어진 차에 승차하기 전에는 먼저 좌우 양쪽 문을 열어 뜨거워진 실내 공기가 빠져나가게 한 다음 승차하도록 합니다. 또한 아이를 차 안에 태울 때에는 먼저 좌석의 온도를 확인한 후에 태워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는 차 안에 절대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는 자동차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자동차 그 위가 그렇게 뜨거운지는 몰랐네요. 예. 선생님, 여름철 차 내부 정말 뭐 찜통이란 단어보다 더 있으면 더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창문을 열어두는 거 말고 다른 방법 혹시 없을까요? 네, 앞유리에 신문지나 햇빛 가르개를 씌워 직사광선을 차단시키면 실내 온도를 섭씨 3도씨 정도 낮출 수가 있고요. 핸들이나 대시보드는 25도 정도 온도 상승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화면에 소개된 것처럼 창문을 살짝 열어놓게 되면 실내 온도를 15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할 때 땡볕 아래 차를 놔두면 또 다른 위험성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 안에 그 탄산음료나 에어로졸 제품이나 라이터 등을 놓게 되면은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테고요. 또한 그 가끔 창문이나 앞유리에 장신구를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붙이는 부분에 그 동그란 투명색 흙반이 렌즈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 자연발화 돼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차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도록 어른들이 그 주의사항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차가 진짜 여름에 뜨거워요. 그렇죠. 아니 난 뜨겁다는 건 알았죠. 네. 뜨거운 건 알았는데 왜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왜 사막 같은 데서는 정말 자동차 위에서 이게 계란 후라이 해먹는다고 그런 얘기 듣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저렇게 된다고 생각 안 했고 아직 열대지방이나 가야지 그렇게 뜨거울 거라고 생각했지. 예. 뭐 저희들이 깜짝 실험을 놀랐네. 어느 정도의 열기가 있는지 실험을 해보기 위함이니까요. 진짜로 저게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절대로 하지 해보시면 마시고요. 그거는 예. 안 되겠지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 엄마. 그런데 산업재해로 인한 하루 평균 사망자 8명.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공단과 함께하는 넘버원 특별기획. 네, 마지막 문제는요. 넘버원 특별기획 아빠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입니다. 예. 그냥 제목이 팍팍하세요 와닿네요. 예, 저희가 프로그램 초반에 알려드렸듯이요. 내용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중요한 거는 문제 형식도 지워야 산다 형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저희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보다는 화면으로요. 엄마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문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 2002년 7월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동시에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 발생. 2006년 5월 29세 아들이 이 사고로 쓰러지자 아버지가 로프로 구조하려다 역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고 2006년 8월에는 이 사고로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갔다가 구조자 역시 같은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동안 이 원인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129명에 달하고 특히 사망자의 40% 이상이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에 집중되었는데 이 사고의 특징은 여러 명에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7년 동안 129명의 사망자를 낳고 특히 여름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이 사고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골라주십시오. 빗물로 인한 실족사,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 실족사냐 질식사냐 결정 양자 대결. 결정 양자택일.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워야 산다와는 다른 형식으로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선택해 주시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5분이 정답을 결정하셔서 일단 나중에는 그러니까 외치시면 확률은 되는데. 50%네요. 예, 그렇죠. 50%. 그렇죠. 이 복골복이네. 예, 그렇죠. 그 좋습니다. 7년 동안 예. 무려 129명의 사망자를 낳고요. 특히 여름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이 사고는 무엇일까요? 빗물로 인한 실족사냐 아니면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냐? 전반적인 의견이 제가 볼 때는 뭐 산소 부족이 아닐까. 예. 다른 뭐 이렇게 작업장에서 여름에 뜨거운